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집이 강한 의지로 비춰지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집이 지나칠 때는 그로 인해 스스로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믿음에 매달리고 타인과의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하거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방식만을 고수할 때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집을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 상황에 적응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더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1. 고집이란 무엇인가? 고집은 우리가 가진 고정된 신념이나 태도를 고수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격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자기 방어나 자존감의 일환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만의 해결 방법을 고집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집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주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나타나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은 종종 스트레스와 갈등, 그리고 내면의 고통입니다. 고집은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등이 고집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집을 부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괴로움이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집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의 실체. 고집이 강할수록 현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세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맞추려는 시도를 유도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집은 우리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주장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잦아지고 관계의 소원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고집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왜 남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3. 고집을 버리는 것의 의미.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며 세상과 타인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을 버리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때로는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4. 고집을 버리면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고집을 버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집을 버리면 삶의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더 이해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고집을 버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더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배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수용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5. 고집을 버리는 방법.
고집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된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는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 내 의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뿐 아니라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변화는 불안감을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 내가 왜 고집을 부리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집의 근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처음부터 모든 고집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주장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선택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6. 고집을 버리면 얻게 되는 자유.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는 과정입니다. 고집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일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내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더 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집에서 벗어난 삶은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집이 강한 의지로 비춰지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집이 지나칠 때는 그로 인해 스스로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믿음에 매달리고 타인과의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하거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방식만을 고수할 때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집을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 상황에 적응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더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1. 고집이란 무엇인가? 고집은 우리가 가진 고정된 신념이나 태도를 고수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격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자기 방어나 자존감의 일환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만의 해결 방법을 고집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집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주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나타나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은 종종 스트레스와 갈등, 그리고 내면의 고통입니다. 고집은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등이 고집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집을 부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괴로움이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집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의 실체. 고집이 강할수록 현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세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맞추려는 시도를 유도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집은 우리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주장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잦아지고 관계의 소원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고집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왜 남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3. 고집을 버리는 것의 의미.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며 세상과 타인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을 버리면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때로는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4. 고집을 버리면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고집을 버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집을 버리면 삶의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더 이해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고집을 버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더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배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수용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5. 고집을 버리는 방법. 고집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된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는 고집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 내 의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뿐 아니라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변화는 불안감을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 내가 왜 고집을 부리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집의 근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처음부터 모든 고집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주장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선택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6. 고집을 버리면 얻게 되는 자유.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는 과정입니다. 고집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일에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내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더 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집에서 벗어난 삶은 더 풍요롭고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